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입니다. D-6입니다. 엿새우면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4월 2일, 모레 4월 3일 이틀 동안 사전선거 있게 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내일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남과자 1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미리 이와 같이 예고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이야기했죠. 이번 보궐선거는 권력을 갖다 악용한 성범죄로 빚어진 선거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로 빚어진 선거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투표하면 바뀐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월 20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거의 이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거의 이긴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열흘 만에 오늘은 말이 확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지난 열흘 전인 3월 20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김어준의 그 프로에 나와서 열흘 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거의 이긴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무언가 꿍꿍이 속을 갖다가 내비쳤던 이해찬 씨. 오늘은 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내부에서 여론조사 해본 결과는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 같다. 그러나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보선에 져도 대선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거를 약간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다. 비유하자면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로 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해찬 씨, 열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열흘 만에 이와 같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거의 이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해찬 씨가 열흘 만에 역전을 확신할 수 없고 보궐선거에 져도 대선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한 발을 빼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열흘 동안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겸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계속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터지는 일마다 계속 악재만 터집니다. LH 사태로 국민들의 그야말로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 지휘했던 김상조 정책실장, 정말 파렴치하죠. 파렴치범입니다. 자기 자신은 미공개된 정보를 갖다 이용하여 이틀 후 3일 후면은 상한선 5%를 정하는데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그의 2배, 3배를 갖다가 전세값을 갖다 받아 땡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했죠. 내가 있는 거 전세 주고 전세 사는데 이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집주인이 집값 올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올렸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려 김상조 씨의 예금 통장에는 14억이 넘는 현금이 고스란히 얌전하게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기망했던 그와 같은 김상조 씨, 국민들은 그야말로 질린 염장에 그야말로 이제 휘발유 붓는 격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민주당 내 최고위원을 지냈던 박주민 의원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일반 민주당의 대깨문에 어떻게 좌장격이라 할 수 있죠. 윤석열 잡아채기, 다음에 검찰 묵사발 만들기에 앞장섰던 박주민 의원,
똑같아요. 이 양반도. 자기도 전셋값 바로 한 달 전에 자기는 전셋값 갖다가 전월세를 갖다가 제한하자 5%로 제한하자 법안 내놓고 자기는 한 달 그 법안 내놓은 상태에서 자기는 전셋값을 올려받았던 겁니다. 이런 파렴치범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 LH건 갖고 어떻게 좀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박형준 LCT로 또 이쪽 서울에서 오세훈은 내곡동 땅으로 그야말로 뭉개고 초점을 흐리고 이슈를 분산시키고 어떻게 해보려 했던 그와 같은 꼼수가 김상조, 박주민의 그야말로 파렴치한 그런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천하의 황금박쥐 이해찬도 이젠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절감할 수밖에 없죠. 열흘 전인 3월 20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거의 이긴다 했을 때 열흘 내에 뭔가 작업하고 뭔가 돈 때리고 뭐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정말 합법적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거의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열흘 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거의 이긴다라고 했습니다만 LH 사건이 꺼져들기는 고사하고 거기에다가 김상조, 박주민 디립다 부어대니까 드디어는 이해찬 씨는 역전을 확신할 수 없고 보선에 져도 대선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다 라면서 한 발을 쭉 빼고 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라면서 이제 읍소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이낙연 씨도 몇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 후회한다 얘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정치판에서 정치인이 우리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후회한다 하는 순간은 그거는 이미 항복선언이고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해찬 씨는 이제는 뭔가 이번 보궐선거는 지더라도 내년 대선은 질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괜히 미련스럽게 박영선, 김영춘 붙들고 미련 떨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순간에 손절하고 이른바 버리는 카드로 버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갖다가 수습해서 내년 3월 9일 대선으로 가자 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 씨가 그런 면에서는 참 똑똑해요. 여기서 미련스럽게 이미 20%포인트 가까이 뚝 떨어져 있는 박영선 붙들고 미련 떨어봐야 될 일이 아닙니다. 김영춘 붙들고 있어봐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된다 했다가 왕창 깨주고 나면은 나중에 그 수습하기 더 힘듭니다. 그러니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는 김어준의 프로에 나와서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주 객관적인 정치평론가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사실은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아주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내곡동 땅 그 2005년 6월 13일인가요? 2005년 6월에 오세훈이 그 측량하는데 가 있었다는 거 그거 큰 문제 아니다. 그때 오세훈은 현역 의원도 아니고 또 2006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개 변호사, 시민에 불과할 뿐이고 이해 충돌, 이해가 상충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문제 안 된다. 왜? 박영선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그제 있었던 후보자 토론회에서 집요하게 내곡동 땅 물고 늘어지면서 거의 그 내곡동으로 시작해서 내곡동으로 얘기를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대목에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래 2005년에 오세훈은 내곡동 땅 그 측량할 때 간 적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KBS 그것도 제가 본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99%입니다만은 가니까 오세훈 씨가 35년 전에 죽었다 부활한 장인과 함께 턱하니 하얀 바지에
저 선글라스 끼고 나왔다라는 그 뭐 경장인이라는 사람의 그런 얘기를 갖다 KBS가 담았고, 그것을 갖다가 민주당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자, 이제 오세훈 너 안 갔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갔다는 그 증인이 있다, 너 사퇴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해찬이 오늘 딱 정리를 해버린 거야. 야, 그거 되지 않는 거 갖고 잠깐만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어떻게 35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이 부활해서 그 자리에 오세훈과 함께 손잡고 측량을 갈 수 있었으며, 설사 오세훈이 그날 2005년 6월 13일 날 내곡동 그 처가집당 측량하는데 거의 참관했다 한들 현역 의원도 아니고 서울시장도 아닌 그냥 일개 시민, 그냥 변호사인 일개 시민인 오세훈이 갔다고 그것은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세훈은 오히려 역성 들어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해찬 특기입니다. 나중에 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들의 거짓말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거 갖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박영선이 우기듯이 우겨봐야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하고 진 빼지 말고 그건 인정해주면서 그건 오세훈 말이 맞다. 오세훈이 거기 그날 측량에 참석을 했던, 아니면 어디를 갔던 일개 시민이, 발 달린 일개 시민, 서울 시민이 어디 갔던, 그것도 처가집이래, 안 가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라는 식으로 오세훈을 갖다가 역성 들면서 자, 그 문제에 빠지지 말라 라고 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해찬은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면서 그들 나름대로 전당대회 또 180일 전이죠. 그쪽은 올 9월까지 대선 후보 뽑아야 됩니다. 그쪽 당원 당규는 180일 전,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120일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질구레한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한 척 할 겁니다. 그리고 보다 큰 핵심적인 커다란 거짓말, 그야말로 핵폭탄급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작은 잔챙이급에 있어서는 진실과 사실을 인정해주는 아주 영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해찬 씨가 뜬금없이 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 순탄하게 갈 수 있는데 비포장도로로 가는 격이다. 보선에 져도 대선 힘들어지는 거 아니다. 대선을 이길 수 있다. 그 사이에 시간이 11개월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자기 지지층들에게 전파하면서,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건 끝났으니까 큰 관심 두지 마라. 오세훈? 그 사람 말이 맞다. 자, 앞으로 내가 형이 더 큰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작은 부분은 양보하는 것이다. 이게 보면 전략적, 전술적 후퇴, 이른바 작전상 후퇴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